일단 건양대 의대 면접 지금 다른 기타 등의 면접에도 건양대는 생각보다 문제를 충실하게 우리가 이를 이런 시험을 봤다는 걸 설명 잘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인성 면접의 경우에 이 두 개로 이제 될 텐데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추가 질문을 못 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입장차가 생겨요. 그 입장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각자의 입장별로 논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당신은 항상 제3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가 돼서 훈수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예,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성 면접에서는 다자 간에서 어떤 입장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 하나 해야지 거기에 제3자의 내지는 어떤 사람 입장을 플러스해서 섞어버리면 한마디로 뒷감당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료를 계속 할 생각이 없는 어떤 환자. 하지만 추가적인 진료는 너무나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올 텐데 당신이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이유를 먼저 물어봐요. 어떤 네. 경우라도 당신이 그런 결정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잘 보면 그 뒤에 정확히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설득하라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입장에 대한 구별을 일단 다자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입장 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후반부의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 떡이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충분하게 1번 문제와 같이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반대측의 입장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그 순간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묻고 싶은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자기가 처음에 잡을 때 내가 바라보는 입장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 입장이 나에 대한 일관성으로 이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의견의 통일이라거나 서로 대화해서 뭔가를 합의점을 찾는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주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성 면접이나 이런 게 개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예. 그럴 경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반대측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을 때 자기는 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굉장한 부담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일관성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다른 거를 할 때도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의견도 없이 휘둘리는 사람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이걸 질문하는 교수들은 정확하게 그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용상에 있어서 상대방을 나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명확한 근거에서 내 근거가 파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입장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제 면접으로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의과대학 졸업 후에 의사로서 어떤 모습일 거냐 내지는 자기는 그 의사로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얼마든지 꾸릴 수 있는데요. 꾸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게 되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바로 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도 돼요. 엄마가 의사가 되는 걸 너무나 바래요. 나쁜 답일까요?
일단 그게 본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로 내보이기는 좀 불편한 굉장히 그런 불편하죠. 답이지 않을까. 네,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방금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한 답으로만 얘기한 거고요. 네. 여기에 거기에 붙어 있는 어떤 장점 기타 등등을 얘기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가업을 잇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솔직한 게 전달이 되는 게 전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추가 질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 질문이 반드시 붙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답을 하지 마세요, 제발. 꾸며낸 답을 하면 이 대목에 가서 진짜 단 몇 분 만에 뽀록 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내뱉지 않는 한, 답으로 하지 않는 한 말을 꾸며서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원해서 내가 하더라도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할 얘기가 정말 산더미예요. 거기에서 갈등부터 시작해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꾸며내는 순간 갑자기 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질문할 때, 인성 질문할 때 제발 꾸며내거나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곡 적석은 아까 이 인성과 다르게 아예 이것은 밑에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키워드를 뽑아내고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인과관계를 뽑아내고 그걸로 새로 재배열해서 내용을 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교과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번영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기 때문에 빠른 기간,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렇게 MMI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면접관의 기대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업들은 최소한 본 수업에서 충분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집스러운 것하고 예. 아까 얘기했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하고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르치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말을 해줘도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해주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달라요. 그냥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거고, 거의 이제 뭐 전교일 때문에 학교에서 오냐 네가 오라 이런 식의 세상을 살았을 공산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걔는 무수한 지원자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원 오브 댐이죠. 워낙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요런 인성 면접을 할 때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별로 구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입장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입장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연습을 조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짧은 기간에는 아예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생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그 과학 논술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논문 쓰기예요. 수많은 자료, 뭐 자료 하나에서 자료 12개까지 제시문이 보통 그 정도 나오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면 인과관계 순서대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형적인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서술해서 따라가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많은 학생이 생각보다 빨리 배워요.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답 찾기를 해요. 답 찾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본 수업에서는 답 찾기가 아니라 최소한 면접관이 뭘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은 무엇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인성 면접의 채점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면접 문항의 의도하고 채점 기준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자기 관리 및 개발 역량, 창의성, 잠재 역량, 사회적 책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되게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교과는 어때요? 교과는 정확하게 중추지연 신경계가 질환이 무엇이며 내지는 뭐 아밀로이드 베타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것 하나하나의 점수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관식이지만 사실은 채점 자체는 객관식처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제시문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면 충분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죠. 네.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서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재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들이 이렇게 의학 잡지 기타 등등에서 충분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답은 없어요. 왜? 애들마다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이제 표에서 우리가 보거나 이런 자료에서 보는 것들은 우리가 키워드를 다시 뽑아내고 재조합하는 훈련을 조금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